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착하다고 무시하고 참을성이 많다고 함부로 대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사람은 화내지 않을 거야. 뭘 해도 참고 넘어갈 거야. 그런 생각으로 당신을 대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신은 참고 넘어가죠. 속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입니다. 화내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웃으면서 받아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번만 제대로 받아쳐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당하는 은근한 무시. 회의 시간에 당신이 말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야. 당신은 할 말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화제를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당신의 이야기는 그냥 묻혀버리죠.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식당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당신의 의견만 쏙 빠집니다. 마치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면 당신의 의견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프로젝트 업무를 분담할 때는 더 심합니다.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는 일들이 당신에게만 자꾸 돌아옵니다. 이거 좀 부탁해. 내가 꼼꼼하니까. 꼼꼼하다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너는 싫다고 하지 않을 거야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 가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형님이나 누나가 당신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너는 왜 아직도 그래?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지. 요즘 애들은 다 결혼하던데 넌 언제 할 거야? 당신이 뭔가 대답하려고 하면 또 말을 끊습니다. 아니야, 내 말은 말이야. 마치 당신의 생각이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본인들의 의견과 경험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어머니께 자주 안부 전화 안 드려? 효도해야지. 사실 당신은 일주일에 2번씩 전화드리고 있는데 그런 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항상 당신이 희생하는 역할입니다. 약속 장소는 항상 다른 사람들 편한 곳으로 정해집니다. 당신이 멀리 살아도, 당신이 차가 없어도 상관없이 말이죠. 거기서 만나자. 너는 어디서든 잘 오잖아. 식사비를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더 내게 됩니다. 미안해. 다음에 갚을게.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계속 반복되죠. 친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당신에게 전화해서 긴 시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힘들 때는 요즘 바빠서라는 말로 대화를 회피합니다. 가게에 가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점원이 다른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는데 당신에게만 무뚝뚝합니다. 마치 당신은 불평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요.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와도 당신에게만 사과가 없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라고 하면서 당신에게는 그냥 음식만 툭 놓고 갑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해주는 직원이 당신에게는 대충 넘어갑니다. 이 모든 상황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만만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만만하게 보일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양보하고 참으라고, 화내는 건 나쁜 거고, 참는 건 좋은 거라고 배웠죠.
그런데 사회에 나와 보니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고 무시당합니다. 화내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 세대는 체면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들 앞에서 화내거나 언성 높이는 걸 부끄러워했죠.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넘어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거절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좀 부탁할게.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는 싫어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니까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네라고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뭘 부탁해도 들어줄 거야 라고 확신하게 되죠. 갈등 상황을 만들기 싫어서 먼저 양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면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상대방 의견에 맞춥니다. 싸우기 싫으니까, 분위기 나빠지기 싫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당신과는 굳이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는데 당신만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죠. 근본적으로는 자존감 문제입니다. 내 의견이 그렇게 중요할까? 내가 이런 걸로 화내도 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자기 주장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남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은 스트레스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쌓여가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분명히 자신의 의견도 있었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일 겁니다. 직장에서,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배려심 많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만만한 사람, 이용하기 쉬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내가 참아야 할 일들이었을까? 지금까지 참고 넘어간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참아야 할 일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선을 넘었던 걸까요? 회의에서 내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동료.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일일까요? 매번 내가 돈을 더 내고, 내가 더 멀리 가고, 내가 더 양보하는 친구 관계. 이게 정말 건강한 관계일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의 생각이나 상황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언하는 형제자매들.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을까요? 곰곰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내가 참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었고 나를 무시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화를 안 내니까, 내가 항상 이해해 주니까 사람들이 더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닐까요?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화를 냈다면, 만약 내가 한 번이라도 선을 그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어요. 화를 낸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웃으며 받아치는 기술. 첫 번째 기술 질문으로 상황 뒤집기.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 바로 화내지 마세요.
대신 웃으면서 질문하세요. 상황 회의에서 당신 말을 끊는 동료. 기존 반응 그냥 조용히 있거나 네 하며 물러남. 새로운 반응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던 걸 끝내고 들어도 될까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누가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했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상황 식당에서 내 의견만 무시하는 친구들. 기존 반응 그냥 따라가거나 혼자 다른 걸 먹음. 새로운 반응어? 제 의견은 안 물어보시나요? 저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웃으면서 두 번째 기술 유머로 경계선 긋기.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머를 활용하세요. 상황, 또다시 힘든 업무를 떠넘기려는 동료. 기존 반응 네, 알겠습니다 하며 받아들임. 새로운 반응과 제가 정말 인기가 많네요. 이런 특별한 업무만 계속 저에게 오다니. 혹시 다른 분께도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웃으면서 상황 돈이 부족하다며 계산을 미루는 친구. 기존 반응 그냥 내가 대신 냄. 새로운 반응 그럼 우리 용돈 기입장 만들까요? 제가 은행 아르바이트를 하나 봐요. 웃으면서 세 번째 기술 거울 기술 사용하기.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비춰주는 기술입니다. 상황, 나만 안부 인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 기존 반응 서운해하면서도 먼저 인사. 새로운 반응 상대방도 똑같이 대접하기. 인사를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나중에 상대방이 이상하게 여기면 요즘 인사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웃으면서 상황 내 말만 끊는 사람. 기존 반응 그냥 참고 넘어가기. 새로운 반응 그 사람이 말할 때 똑같이 끊어보기.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죄송해요. 평소의 대화가 이런 식인 줄 알았네요. 웃으면서 네 번째 기술 칭찬으로 돌직구 던지기. 가장 고급 기술입니다.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상황 항상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기존 반응 그냥 듣고만 있기. 새로운 반응과 정말 대단하세요.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다니. 저도 그런 자신감 좀 배우고 싶어요. 웃으면서 상황 남의 일에 간섭만 하는 사람. 기존 반응 그냥 듣고 스트레스 받기. 새로운 반응 정말 남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본인 일보다 남 일이 더 걱정되시나 봐요. 친절하시긴 한데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웃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받아치면 상대방들이 당황합니다. 저 사람이 원래 이랬나? 왜 갑자기 이래? 하지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만만하게 봤다는 증거죠. 며칠 후에는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당신의 의견도 물어보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발언권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동료들도 당신 의견에 더 귀 기울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당신의 편의를 더 고려하게 되고 가족들도 당신을 더 어른스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풀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자기 주장도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서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과 그냥 이용하려던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친구들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래, 이제야 내 목소리를 내는구나라며 반가워합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들은 불편해합니다. 왜 갑자기 예민해졌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라며 불평하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 누가 진짜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받아치는 것과 공격하는 것은 다릅니다. 목적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예의는 지켜야 해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오히려 당신이 성격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고 감정 싸움만 되어버려요. 항상 웃으면서 차분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모든 상황에 적용하려 하지 말고 상황을 잘 판단하세요. 상대방이 진짜 실수했거나 악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굳이 받아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때로는 무심결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받아쳐야 할 상황은 반복적으로 당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성격도 고려해야 해요. 너무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행동하기. 한 번만 받아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만 특별히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예전처럼 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말을 끊는 사람에게는 항상 정중하게 발언권을 요구하기, 불합리한 업무 분담에는 항상 대안을 제시하기, 친구들과의 약속에서 내 편의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 이런 식으로 일관된 패턴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제 달라졌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의 중요성. 받아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일수록 차분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핵심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아치기 전에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명확히 정리한 후 말하세요. 받아치기 기술을 꾸준히 사용하면 3개월 정도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변화. 동료들이 업무를 부탁할 때 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회의에서 당신의 발언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신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친구 관계의 변화. 약속을 잡을 때 당신의 편의도 고려합니다. 비용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화할 때 당신 이야기도 들어주려고 합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 일방적인 조언보다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대화가 늘어납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1년 후의 변화. 1년 정도 지나면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아 이미지.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신감. 타인의 시선보다는 내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힘. 관계의 질적 변화. 진짜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변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받아치기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랫동안 한 가지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 변화가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다.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전처럼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한다는 것 자체입니다. 한 번 시도할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좋은 관계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편의를 고려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진짜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반대로 당신의 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당신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남들에게 복수하거나 남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도 웃으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만만한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용기를 내어보세요.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받아치세요. 당신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